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글씨를 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혹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도면에 사용되어지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KS에 딱 못 박아 놓은 겁니다. 고딕체를 쓰세요 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면에 글씨를 쓰실 때 고딕체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하우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폰트 쓰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폰트 그거 쓰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4개 적어놨죠. 도둠, 바탕, 궁서, 굴림.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리는 서체가 4개가 있죠. 네, 이 4개. 이 4개 중에 굴림이 고딕체입니다.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근데 굴림을 쓰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실무에서 도면을 주고받아요. 서로 이렇게 도면도 받기도 하고 내가 도면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한글이 깨지는 거. 도면에 한글이 깨져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저 굴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당 글꼴을 찾아가지고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천시청에 가면 저기 경기도 저 위쪽에 포천이라는 동네가 있죠. 포천시청에 가면 막걸리채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처음 들어보셨죠? 혹시 이동 막걸리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되게 유명한 막걸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80년대는 막걸리나 소주를 주조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게 불법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안동 소주가 있고 뭐 저기 가면 시온 소주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역별로 막걸리도 많고. 근데 80년대에는 그런 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진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 막걸리. 그 경기도 포천에 가면 그 1동, 2동이 있는데 1동하고 2동이 물이 되게 좋아요. 거기서 나온 막걸리가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시 입장에서는 어때요?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채를 배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막걸리채를 써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막걸리채가 없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특이한 서체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CI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회사는 이 서체를 쓸 거야. 우리 회사는 이 서체를 써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서체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서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쓰게 되면 100% 도면에 한글이 다 깨져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해당 그 글꼴을 찾아가지고 뭘로 바꾸면 돼요? 저기 있는 굴림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사람들이 쫓아와요. 이거 도면에 글꼴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 이거 좀 바꿔줘. 이런 업무가 되게 많았어요. 주세요. 받아가지고 뚝딱뚝딱 다 됐어요. 오, 역시 잘하는데 내가 나중에 밥 사줄게. 그럼 이제 밥 먹고 술도 얻어먹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해당 없는 글꼴 찾아가지고 굴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특히 여기 도둠, 바탕, 궁서, 굴림은 MS가 작정하고 만든 서체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만든 서체예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한글에는 조합형 한글이 있고 완성형 한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좀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윈도우 95 나올 때 우리나라가 MS에다가 요청한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조합형으로 해주세요. 근데 MS가 완성형으로 보내왔어요. 한글을. 이게 뭐냐면은 조합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것. 기억에 아에 기억을 더하면 각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완성형은 뭐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들어온 글꼴과 기존에 있는 글꼴을 비교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게 완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은 프로그램이 쉬워요. 초창기에 폰트를 만들 때 얼마나 걸렸냐면 이만큼 걸렸습니다. 2년이요. 폰트를 하나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요. 왜요? 완성형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단어를 다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폰트는 커요. 작지 않아요. 파일 자체가 커요. 만약에 조합형으로 했으면 개발도 간단했고 파일도 작았을 텐데 완성형으로 하다 보니까 한글 파일은 크고 개발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얼마지? 2주인가? 3주 만에 하나씩 뚝딱뚝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폰트를 2년에 걸려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놈이 내 허락도 없이 막 쓰네?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눈 돌아가죠. 그러니까 뭘 남발해요? 공문을 남발하는 겁니다. 너 폰트 안 샀네? 근데 썼어? 너 불법이야. 그리고 공문 날리는 거죠. 설계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인테리어 설계자들이 많이 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폰트 글꼴. 폰트에 관련된 공문이요. 웹 디자이너들, 편집 디자이너들, 그 다음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간판이죠. 간판에 글꼴 들어가잖아요. 공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꼴은 사서 쓰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 선배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간판을 달았단 말이죠. 일주일 안에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간판 달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날라왔어요. 1년 라이센스 200 얼마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 MS가 그래서 작정하고 만든 게 바로 저 4개예요. 되잖아. 왜 안 된다 그래? 그리고 작정하고 만든 게 도둠, 바탕, 궁속, 굴림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면 그냥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돼요. 거진 90%가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10%는 뭐냐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서체가 2개예요. 여기 적어놨지만 윈도우 전용 글꼴이 있고 오토캐드 전용 글꼴이 있습니다. 윈도우 전용 글꼴에서 에러 나는 건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돼요. 근데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에러가 나는 건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바꿔야 돼요. 2개가 호환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토캐드 전용 글꼴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지금 적어놓은 내용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면 받았는데 한글이 깨졌네, 안 나오네, 네모나게 나오네, 그럼 다 어떤 문제라고요? 글꼴 문제라고요. 그래서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클. 보이시나요? 네모 20 나오죠? 저 뭐 때문에 그래요? 글꼴 때문에 그래요. 글꼴이 한글에 지원하지 않네요.
지금 제가 뭘로 바꿨어요? 글꼴을 한글로 바꿨죠. 굴림으로 바꿨죠. 어플리. 파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처럼 굴림으로 바꾸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돼요. 자,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타일이요. 글꼴 유형입니다. 글꼴 유형. 스타일이고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어논테이트 탭으로 갑니다. 어논테이트라고. 우리가 여지껏 사용했던 건 홈 탭입니다. 그러나 어논테이트 탭으로 가시면 여기가 바로 글꼴이고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뜹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보시죠. 제일 처음 여기가 바로 글꼴입니다. 여기가 글꼴이에요. 근데 글꼴 A자 위에 골뱅이 한글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Z자 아래 골뱅이 없는 한글이 있습니다.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골뱅이 한글은 세로쓰기예요. 글씨 세로쓰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로쓰기 하나요? 가로쓰기 하나요? 우린 가로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뱅이가 없는 글꼴을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Z자 아래에 골뱅이 없는 여기 굴림을 쓰시면 돼요. 저는 맑은 고딕 쓸 겁니다. 맑은 고딕이 MS에서 만들어낸 글꼴이라 굴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눌러보면 이렇게 볼드, 레귤러, 이탈릭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이건 레귤러. 자, 그 다음 그 아래 사이즈가 있네요. 글꼴의 사이즈. 절대로 여기 글꼴의 높이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글꼴의 높이는 어디서 바꾸냐면 텍스트나 텍스트 명령어에서 바꿉니다. 여기서 바꾸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글꼴의 높이를 1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모든 글꼴의 크기가 10mm로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는 글씨의 크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쓰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이펙트로 가볼까요? 효과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로 글씨가 미러링 됩니다. 백워드, 글씨가 좌우로 미러링 됩니다. 쓸 일 없어요, 이런 거. 위드 팩터, 우리가 한글을 쓸 때 혹은 워드 프로세서를 쓸 때 장평하고 자간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장평이라고 하는 건 글씨의 높이 대 이 가로의 비율, 특히 이 가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드 팩터는 장평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2 어떤가요? 폭이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요. 0.5 폭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얘는 쓸 수 있겠네요. 얘는 쓸 수 있겠군요. 1이 기본값입니다. 자, 오빌크라고 하는 건 기울기란 뜻입니다. 글자를 내가 강제로 이탈리체처럼 기울입니다. 15도. 그러면 글씨가 15도 이렇게 기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죠. 이펙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글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보시면은 스타일에 보시면 여기 스탠다드는 맑은 고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오토캐드에서 맑은 고딕을 불러내는 게 아니고 스탠다드를 부르는 거죠. 스탠다드를 쓸 겁니다. 그러면 누가 끌려 나와요? 맑은 고딕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자, 이렇게 쭉 가죠. 보시면 여기 time.shx라는 파일 보이시나요? 여기 txt.shx 파일 보이시나요? 네, 얘가 오토캐드 전용 글꼴입니다. 뭐뭐뭐뭐.shx로 끝나는 게 오토캐드 전용 글꼴입니다. 특히 저 txt.shx는 요 아래 버티컬을 활성화시킵니다.
세로 쓰기가 돼요.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난 것은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 빅폰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무조건 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고 여기 빅폰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밑으로 내리면 WH로 시작하는 파일이 4개가 나오죠. 얘네들이 한글 파일입니다. 이 4개가 한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에러난 거는 이렇게 txt.shx 그 다음 use 빅폰트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 한 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에서 일어난 한글 에러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텍스트와 m텍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죠.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단축키가 DT예요.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입니다. 그리고 m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 단축키가 T입니다. 자, 먼저 텍스트부터 알아보죠. 자, 여기 눌러보시면 돼요. 여기 누르면 싱글라인 텍스트, 얘가 텍스트, 멀티라인 텍스트가 m텍스트.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시작점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 스탠다드 표준이고 글자의 크기는 2.5mm고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자리 맞춤은 레프트고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글자의 시작 위치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 2.5mm 그 다음 각도 0도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써집니다. 엔터. 자, 글씨 써진 거 보이시죠?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거꾸로 지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2번, 엔터 1번, 2번. 그러면 이렇게 한글이 써집니다. 이렇게 한글이 써지고 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낱줄로 전부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줄 쓰기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도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시작점을 물어보는데 얘가 활성화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그려진 아랫줄에서 글씨가 써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10mm. 다시 시작합니다. 클릭하고 글자의 크기 2.5mm. 자, 글자의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글자의 크기를 바꿔서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도면에 사용하는 글꼴의 크기는 작은 글자가 있고 중간 글자 있고 큰 글자 있고 아주 큰 글자 있습니다. 작은 글자 같은 경우 1.5에서 한 3mm 정도,
중간 글자가 4mm, 큰 글자가 6mm, 아주 큰 글자가 8mm. 그러니까 즉 2, 4, 6, 8 이런 식으로 3, 6, 9, 12 이렇게 되겠죠. 3의 배수로 올라갈 테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보통은 한 2mm 요것 많이 써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축척이 1대 40입니다.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작은 글자의 경우 우리가 2mm짜리 쓴다 그랬잖아요. 곱하기 40 축척을 해요. 그러면 80mm로 써야 됩니다. 중간 글자는요 4mm라고 그랬잖아요. 축척을 곱합니다. 160mm로 써야 됩니다. 큰 글자는요 6mm잖아요. 240mm로 써야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글자의 크기에 맞출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그렸잖아요. 그죠?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됩니다. 얘는 축척이 얼마일까요? 자, 디스턴스 여기가 14,000 12,000 A4일 때 대략 60분의 1, 8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A3일 때 렉탱글 420, 297 옵셋 10mm 스케일 60 60분의 1 정도면 적당하겠군요. 아주 빠듯하긴 하겠는데요. 자, 60분의 1일 때 이렇게 돼요. A3 60분의 1.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해 봅시다. 60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글자가 120mm, 240, 64, 24, 66에 36. 이렇게 되겠군요. 자, 텍스트. 120. 글씨 써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되게 작잖아요. 작은 글씨니까 그래요. 다시 봅니다. 보통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는 중간 글씨란 말이죠. 240mm. 텍스트 240mm 어떤가요? 훨씬 커진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자, 카피, 복제를 하고 여기 화장실이잖아요. 자, 어떤가요? 글씨가 적당히 보이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다 이 도면 불러다가 글자를 한번 써보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한번 파악해 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보시면 저스티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리 맞춤이란 뜻으로 레프트, 센터, 라이트라는 게 있네요. 레프트는 왼쪽 정렬, 센터는 가운데 정렬, 라이트는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기본값 레프트니까 넘어가고 센터부터 보도록 하죠. 중심점 지정하고 높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정렬입니다.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점을 지정해 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골뱅이 50,5
아니다. 좀 크네요. 렉탱글 30,5 카피 두 개를 복사했습니다. 자, 텍스트 저스티파이 얼라인하고 피트가 있습니다. 미들은 잠깐 넘겨띄고요. 얼라인하고 피트입니다. 얼라인 전체 문장의 전체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문장의 시작점과 끝점을 고정시킵니다. 그럼 뭐가 자동으로 바뀌냐면 글자의 높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글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글자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쓰는 글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다시 봅니다. 피트는 문장의 시작점, 문장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글자 높이까지 지정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면 장평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장평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30mm 선을 그렸고 이렇게 한 15mm 간격으로 제가 하나 복사해 놨습니다. 텍스트 저스티파이 센터입니다. 중간점을 잡았고요. 글씨 너무 크다. 저스티파이 센터 글자 크기 2.5mm. 자,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저스티파이 이번엔 미들입니다. 자, 글자의 위치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센터는 글자의 한 가운데, 미들은 한 가운데가 맞지만 높이 전체의 가운데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센터와 미들을 비교해 보시죠. 하나는 센터, 하나는 미들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죠. 이렇게 센터와 미들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센터와 미들의 차이, 미들은 어디다 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옵셋 25mm, 옵셋 30mm. 간단하게 제가 표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표를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한번 그려보시죠. 텍스트 저스티파이. 자, 보시면 여기다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X자를 그리고 나면 여기 교차점 저스티파이 미들, 이때 미들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글자 높이 2.5mm, 날짜 어떤가요? 표 가운데 안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라인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그려보죠. 텍스트 저스티파이 미들 중간점 도명 다시 도번 어떤가요? 글씨 가운데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해당 칸에 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미들의 역할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스티파이.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한 30mm짜리 라인을 3개만 써봅시다. 8mm 15mm 간격으로 30mm 이렇게 3개만 놓으면 돼요. 카피.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텍스트 justify 보시면 TLTC, TR이 있고 MLMC, MR이 있고 BLBC, BR이 있습니다. TL은 탑 레프트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위 왼쪽이 기준이란 얘기예요. 레프트니까 여길 찍고 글자 크기 2.5mm. 자, 영어 소문자로 쓰세요. AB, GH라고. 자, 어떤가요? 왼쪽 상단이 기준이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텍스트 justify TC 탑 세타예요. 자, 미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중간에다 지정하고 AB 2.5mm AB GH 소문자만 써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탑 라이트 이렇게요. 글자의 시작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 이렇게 글자의 시작 위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미들입니다. 미들 레프트 그 다음에 미들 센터 그 다음 미들 라이트.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바텀 레프트 이번엔 바텀 센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텀 라이트. 자, 이렇게 제가 쭉 써봤습니다. 근데 뭐 조금 이상한 거 없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이렇게 써놓고 곰곰이 한번 보시죠. 카피 카피 텍스트 justify 자, 미들 자, justify 센터 다시 justify 미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네, 이렇게요. 자, 뭐 위치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긴 탑입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기가 미들이네요. 자, 얘를 복사해 볼까요? 자, 얘는 바툼이네요. 얘도 복사해 봅시다. 자, 이렇게요. 보시면 여기가 센터예요. 근데 여기가 바툼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엔 특수문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특수문자라 함은 이렇게 있습니다. 글자 안에 이렇게 %%C가 나오면 이렇게 파이 표시가 나옵니다. 센터 마크의 약자예요. %%D 각도죠. 디그리. %%P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쌍기역의 한자키, 기역의 한자키, 디귿의 한자키를 누르셔도 돼요. 자, 봅니다. 텍스트. 자, 원의 지름. %% 영어 C를 누르면 이렇게 파이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선의 각도 45도 %D. 그 다음에 오차 범위 %P 0.23.
어떤가요?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근데 이렇게 쌍디귿에 혹은 쌍기역에 디귿에 혹은 기역에 누르고 한자키 누르는 건 옛날 사람이랍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를 누르면 이모지가 뜹니다. 바로 이렇게 이모지에서 찾아서 씁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렇게 이모지를 쓴답니다. 여기는 이모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모지를 쓴다는데 네, 안 들어가요. 아마 이런 여기서나 이모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모지 들어가죠. 복사하고 붙여넣고.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이번에는 밑줄을 긋고 싶어요. %% 밑줄 긋기가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U를 붙이면 됩니다. 또한 %K는 스트로크, 취소줄입니다. 다시 %%O는 윗줄 긋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밑줄도 그어보고 취소줄도 그려보고 윗줄도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m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지껏 텍스트를 했으니 이제는 m텍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줄 쓰기입니다. 텍스트. m텍스트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영역 안에서 작업이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꼴이요. 글꼴을 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어요. 한글 글꼴을 마음대로 이렇게 끌어다가 바꿀 수 있고, 여기 보시면 글꼴이 나오죠. 내가 쓴 글꼴이고요. 여기 글꼴의 개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캐드에서 쓰는 글꼴은 어떤가요? 계산해서 쓰죠.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어떤가요? 글꼴이 지정돼서 나오죠. 그것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글꼴의 크기는 어떤가요? 아까처럼 글씨를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고정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다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도면에 썼던 글씨의 크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씨 크기를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 크기도 바뀌어요.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자리 맞춤, 즉 글씨 정렬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요? 여기 있어요. 각도 플러스 마이너스 센터 마크 다 됐으면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는 딱히 쓸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이미 익히 써오던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정이죠.
텍스트 에디트. 자, 텍스트 에디트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금방 수정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가 역시 종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를 그릴 땐 M텍스트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영역만 지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의 미들 센터 어떤가요? 영역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도명 도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미들 레프트가 되어야 되고,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이 있어서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금방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실명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위치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 미들 센터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어떤가요? 이쁘게 써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자, 근데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M텍스트로 만든 것은요, M텍스트로 이렇게 만든 것은, 자,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서 속성창을 띄우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서 이 값을 yes로 바꾸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테두리가 들어가요. 이 값을 no로 하면 테두리가 사라지고 이 값을 yes로 하면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럴 때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립을 보시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립을 보면, 그래서 이 그립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텍스트를 분해하게 되면 뭐로 바뀌냐면 이렇게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텍스트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text to mteks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ext to mtext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mteks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여기서도 지금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자리 바꿈이 여기 미들 센터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